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7일 목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정말 언제 오를지 내일지 빠지고 끝날지 미국 주식시장을 계속 쳐다보다가 정리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끝이 어떻게 될지 그거 보고 또 정리하고 원인 찾고 우리 유료 카페에 먼저 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만들 이제 자료 정리하고, 정신이 없는 그런 아침 하루였습니다. FOMC 의사록에 대한 생각이 제가 계속 예시를 보고, 또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 코멘트를 들어보니까 좀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은 생각보다는 강성이었다. 또 어떤 측은 충분히 유도리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는 다른 건 다 안 들리고 우리 이제 FOMC, FRB의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들어오는데 3월 3분기 이후에나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빨리 축소하기보다는 3분기 이후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너무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망가질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이야기들도 여는 총재들이 하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진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면들은 오늘 한국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나름대로 한국 시장은 그렇게까지 밀리거나 더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보합이나 약간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러셀 2000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중소형주, 즉 성장주들이 생각보다 더 크게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오늘 코스닥은 그렇게 또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하루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 하나하나씩 뜯어봅시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한번 봅시다. 쭉 빠졌다가 치고 올라오죠. 그렇죠? 네, 빠졌다가 장 막판에 이제 치고 올라와서 S&P는 플러스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쓸 때 나스닥이 플러스가 나서 나스닥을 플러스로 썼는데 S&P가 플러스로 끝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우, 정말 미국장 흥미진진합니다. 자, 의사록은 매파적이었죠. 그렇지만 73번이나 인플레이션 상승을 언급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확실히 3월은 올리긴 올릴 겁니다. 고물가 심리가 강하다, 주의하다. 다만 너무 올리면 침체 가능성이 있다. 유연한 생각들이 조금씩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 또한 이제 이미 다 준비가 됐죠. 가장 강력한 50bp 두 번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은 이미 충분히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또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3.8% 증가했다. 예, 이 와중에 소매 판매는 증가하고 있는 다행입니다. 지난해 12월 2.5% 감소했던 소매 판매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점. 1월 소매 판매는 월스트리트는 2.1% 웃돌 거로 생각했는데 3.8%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서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의 주식이 추가로 더 하락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입 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석이라든지 향후 전략을 이야기해 주는데, 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약한 모습이 나타날까? 물론 돈을 제일 많이 풀었죠. 두 번째는 미국은 자국에서 뭔을 만들지 못하죠. 전부 사서 수입해 오는데, 수입하려면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다음에 운반에 대한 비용들,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져오면 이것을 또 딜리버리해서 분배하는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산업의 구조상에 오는 것들이 한 3%는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들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결국 리오픈이 안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미국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2.0%, 전월 대비 2.0% 올랐다. 이는 월스트리트 대비 1.2%보다 상승한 거였고 2014년 4월 이후 최고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미국 시장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의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소매 판매 전월비 3.8% 상승, 10개월 내 최고대. 산업 생산 전월비 1.4% 이상을 대폭 상회했죠. 물가도 오르는데 생산도 오르는. 그나마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침체하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살짝 꺾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게 침체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미국 에너지청이 발표한 원유 재고는 112만 1천 배럴 증가. 오늘 뭐 유가가 살짝 상승 끝났습니다. 캐나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비 5.1% 상승, 30년 내 최고를 나타내고 있죠. 미 인플레이션 대차 대조표 축소가 적절하다. 이 이야기는 아침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고, 필라델피아 연은총재는 3월 25비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50bp가 아니고 25b야. 좀 단계적으로 가자. 유연성을 가지고 가자. JTD 에너지 서비스에서 국제유가 최대 150달러 돌파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돌파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100달러 치고 내려올 것 같아요. 네. 디즈니가 스토리 리빙 주택 사업을 했어요. 스토리 리빙 주택 사업이 뭔가 제가 봤더니 이 디즈니 동산, 네, 이런데 아마 여기가 플로리다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옆에다가 아주 고급 주택이나 이런 콘도 같은 걸 지어서 분양하는 그러한 고급 스토리 리빙 사업을 전개를 해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기업들 주가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172.55달러, 0.14%, 거의 보합이 끝났네요. 화이자 0.20% 하락해서 49.69. 테슬라는 살짝 올랐습니다. 923.39달러. 리비아는 0.06% 거의 움직이지 않았네. 66.26. 루시드 0.45% 상승해서 29달러. 러블록스가 26.41. 네, 러블록스가 이제 박살이 났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당 순이익이 20센트 손실이 났는데 예상은 13센트 정도인데 20센트까지 손실이 커졌고, 그 다음에 이용자 수가 분기당 4,950만 명, 전분기가 4,700만 명이었는데 생각보다도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용자 수가. 이용 시간도 전분기가 112억 시간이었는데 108억 시간으로 준 거죠. 실적 줄고, 주당 손익 줄고, 이용자 수도 크게 늘지도 않고, 이용 시간도 줄고, 이 모든 게 오히려 리오픈의 피해주로 나타나는 거죠. 리오픈되면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고 학교 가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오면서 26.41%나 나왔던 건 너무 이제 아주 너무 심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로블록스 안에서 가상화폐 금액을 산 게 7.707억 7,010만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예상은 7억 7,200만 달러. 뭐 얼마 차이나 180만 불 차이인데도 이러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뭔가 팔고 싶고 누구를 두들겨 패고 싶은데 러블록스가 이제 살짝 미스하니까 지난번에 메타 박살내고 러블록스 박살내는 거죠. 그렇죠? 걸리면 죽습니다. 어, 러블록스는 당분간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우리 이제 친구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케이스는 뭐 꾸준히 이처가라고 생각하고 또 매수해야죠. 네, 찌글찌글하다 또 올라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먹는 좋은 종목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반등 탄력이 좋고, 또한 걔들은 약점을 가장 잘 보완하고 글로벌 파워가 있기 때문에 러블록스는 또 5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또 사 모으면, 꾸준히 사 모으면 충분히 악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네, 메타는 2.02% 하락해서 216.54. 네, 이제 메타가 왜 빠졌냐? 구글도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애플처럼 통보를 한 거죠. 메타 같은 SNS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쪽에서 광고하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나라 아직 그렇지는 않는데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규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애플과 구글들이 메타나 이런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견제용일 수도 있죠. 그렇죠. 따라 올라오니까. 왜 그러냐면 이들이 같은 영역에서 지금 부닥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도 같이 하죠. 메타버스 같이 하죠. 이런 것들을 서로 견제하고 또 광고 사업도 같이 하니까 서로 견제하기 위한 그런 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거의 보합이 끝났습니다. 엔비디아도 보합이 끝났죠. 265.1. 막판에 이제 엔비디아가 장 막판에 실적을 발표했던 것 같은데 실적이 크게 무난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 거 보면 나름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AMD는 3.11% 하락해서 117.69달러.
TSMC도 0.74% 하락해서 123.60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살짝 올라서 96.06달러. 다음에 비트코인은 거의 부합해서 44,111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부합에 움직였네요. 1196.77원이 끝났습니다. WTI는 제가 앞쪽에서 잠깐 상승했다고 그랬나? 네, 제가 말을 잘못해서 살짝 하락해서 90.2달러. 90달러가 무너지고 80달러로 내려오면 심리적으로 좋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우리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보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부간 WTI가 하락을 살짝 했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2년짜리 1.51%, 10년짜리 2.03, 어제 2.04였던 것 같은데 30년짜리 2.33%, 네,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채권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어제 미국의 PPI가 그나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났죠. 시장 예상치는 9.5를 예상했는데 9.1% 나타나면서 지난해 12월 10.3%를 하회하는 나름대로 물가지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폭발적인, 특히 코스닥과 같은 어떤 성장주들에게 IT 종목들을 끌고 올라가는 그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과 핵심은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연속성에 대한 생각이죠. 전일 게임, 엔터, 반도체 여러 공정에 속한 다양한 기업들이 바닥 탈출 반등의 선두에 섰던 거죠. 여기에 니오 오픈주까지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5만 명을 넘어가는데도 니오 오픈주가 크게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과연 어제의 연속성이 오늘도 지속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의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 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의 반등은 하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봐서는 약간 또 선별화될 것 같아요. 차별화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게임즈는 오렌 버핏의 블리자드가 1조 투자설 등이 바탕이 되면서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것도 있고, 이러한 좋은 훈풍, 외부 쪽에서 훈풍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게임즈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봤던 거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이제 10조를 투자한 가운데 같이 투자를 한 거죠. 빌 게이츠와 오렌 버핏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투자를 좋게 봤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코인 생태계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 NFT 거래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고, 게임 자체에 대한 매력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코인을 제외한 기업 자체, 게임만으로서의 어떤 너희 수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코인 팔아가지고 수익을, 특별이익을 천 몇백억 내면서 문제가 터졌는데, 어제 위메이드의 또 상승이 또 크게 올라오는 걸 보면, 이 오렌 버핏의 블리자드 게임주 샀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제가 봐서는 또 약간 토해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컴투스도 그렇고 토해낼 확률이 높은데, 얘들은 전부 다 제가 봐서는 박스권으로 봐야 돼요. 당분간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데, 어제 여러분이 제 유튜브에 크게 네가 컴투스 45만 원 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되게 불만 섞인 답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놓으려다가, 네, 그분은 제가 충분히 가정을 줬던 것을 모르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45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장기 투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투자한 지 이제 1개월, 2개월 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좀 자기의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가정을 봐야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45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죠.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인다. 어제 제가 컴투스 홀딩스 분석자를 내면서 그 이야기를 썼는데, 강한 불만을 표시했는데, 네, 장이 이러니까 우리 다 이해하고 그렇게 지나야죠. 너무 마음 상해 하면 기다리십시오. 네. 일단은 15만 원,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제가 컴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위메이드는 분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위메이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네. 어제 반도체, 전공정, 소재 이런 쪽에 속한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이제 바닥을 탈출할 충분한 시기적, 그리고 펀더멘털상의 매력이 존재하죠. 지금 정도면 올해 1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체크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
특히 이제 낸드 오염 사태가 발생을 했죠. 네,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운영하는 자회사에서 팹에서 이제 일본 팹 두 개가 오염이 발생했는데 그 오염이 시간적으로 2개월, 3개월 정도 해결하는 데 걸리고 전체 랜드 수요의 약 8%에서 10% 정도의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랜드나 이런 반도체에서는 수요가 공급이 1에서 2% 정도 움직이면 가격은 10% 정도 이상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랜드 가격 하락이 올 2분기 말이 아니라 올 1분기 말로 한 분기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가격은 지금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하락은 멈춰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도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 1분기 실적이 나쁘지가 않다면 반도체가 새롭게 얼굴을 내밀고 시장을 리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반도체주에 대한 꾸준한 그러한 보유, 그리고 추가 진입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승 종목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렇죠? 네. 이제 재무적으로 강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죠. 예.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이제 성장성과 시장 지배력이 추가로 두 개의 알파가 더 붙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저는 국내 기업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미국의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훨씬 더 빨리 올라오고 그리고 반등력도 세고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장보다는 미장을 더 추천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좀 눈을 돌려서 미국장에도 좀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좀 강력히 권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한국장에서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일단 SK 하이닉스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15만 원까지는 한번 칠 거라고 보이거든요. 13만 원대니까 별로 먹을 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DDR5 수혜주인 기판산업인 침텍, 해상기업,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그리고 곧 나타날 애플카 수혜주인 LG이노텍, LG전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오염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오염이 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나 이런 그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이 증설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부의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좀 놀고 있는 라인들을 좀 더 돌리고 뭐 이렇게 뭐 반도체 안에서 더 뭐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이게 한 10% 정도 생산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앱을 짓지 않고도 더 효율적으로 돌리면 많이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재 같은 것이 많이 사용되겠죠.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후공정도 당연히 더 바쁘게 돌아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삼성의 P3 평택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M16 공장에 대해서 더 빠른 추가 발주, 전공정장 추가 발주, 이런 것들이 더 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런 정도는 충분히 상승해 볼 수 있어서, 자반 반도체 관련 전체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속성 있는 애들이 뭐가 나타날 거냐, 그리고 차별화가 나타날 거냐, 다시 다 가라앉을 거냐, 이러한 중요한 기로가 있는 시험대인데, 바닥은 견고한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면 사야 되고, 많이 오르면 또 팔아야 되고, 하루 내에서도 박스권으로 보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쪽 일단 좋아 보이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라든지 DDR5, 그 다음에 애플가종, LG이노텍, LG전자 뭐 이런 쪽인데 LG이노텍도 31만 원이면 바닥이라 볼 수 있죠. 사서 35만 원에 팔고 LG전자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거란 그런 애널리스트를 제가 만나봤는데 아주 저한테 침 튀기게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많이 안 움직여요. 아, LG전자 머리 아프죠? 15만 원 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서서히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 말 듣고 사시는 마십시오. 전자는 저는 뭐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 실적이 좋아도 너무 무거워요. 이노텍은 31만 원대에 사서 35만 원대에 한번 팔아먹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아침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개별 종목은 제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또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불장인 미쳐 돌아가는 그런 장을 강력히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 날씨 좋습니다.
오미크론 특히 조심하시고 식당 가시는 거 좀 피하시고 대부분 식당하고 화장실에서 입 닦다가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네. 제 아는 그 회사들 보면은 한 팀이 다 걸리는데 여직원들이 이제 함께 화장실에서 입 닦다가 추적을 해보니까 동선이 거기서 많이 걸린 거죠. 그죠? 그날 입 닦다가 다 걸리는데 화장실도 좀 피해서 이를 닦으시는 그런 지혜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